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 두 번째 시간으로 농지대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대장은요,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농지원부라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또 농지원부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많이 줬었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 농지대장은 사실상 농업인을 증명하는 기본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할 주소지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농지대장을 기본적으로 발급해 줍니다. 자, 이 농지대장은요,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당연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농지대장에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농지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이 농지대장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지를 임대해서 실제 영농을 하는 사람도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농지대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 그 이전의 농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내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의 역할을 합니다. 농지대장은 3년 이상의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농지를 빌려서 실제 영농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농지대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대장을 무조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만약에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작사실 확인서는 이장님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인근 주민의 2명 정도의 인후보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 경작사실 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미경 카페에 들어가시면 경작사실 확인서 양식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누구라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지대장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농지대장을 신청하는데 유리하죠. 물론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자재 구입 영수증, 여기에 농기계 소유 현황, 그리고 농기계 임대 현황, 이런 영농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첨부해 놓으면 조금 더 쉽게 농지대장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는 사실상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는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대장에서 꼭 알아놔야 될 것은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농지대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격 요건은 농지 소유주 또는 농지를 실제 이용하는 임차농, 이런 사람들이 농지대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필지별로 농지를 관리하겠다라는 그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없다라고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경영체 등록도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농지가 작성되고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농지대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농지대장을 만들고 난 그 이후에는 관할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보기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농업경영체에 들어오는 서류를 검토해서 경영체에 등록시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별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담당 조사관이 현지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농업경영체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세대별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경영체가 반드시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축을 키워도 농업경영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군뱅이라든지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곤충을 사육해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면적이 나는 300평이 못 되는데, 나는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면적에 관한 고민은 어떤 식으로 영농에 종사할 것인가를 꼭 따져보시고 난 이후에 면적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 이런 것도 농업 경영체 등록에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소유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농지연금에서는 영농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면 농지연금을 지급한다라는 이야기죠.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각종 정부 지원사업, 그리고 정책자금,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경영체 등록은요, 직불금 혜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요. 나는 이거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영농경력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놓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알아놔야 할 것은 다 알아놓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이후에 농지연금용 농지를 구입하거나 혹은 임차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